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인한 집값 변화 가능성과 추가 해제 여부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부 팽재용 기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팽 기자의 리포트를 저희가 조금 전 확인을 했는데 17개 지역이었습니다. 예. 규제 해제 지역. 이 지역들 선정된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역별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투기 과열지구 6곳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1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예. 이 총 6곳, 11곳 모두 17곳이 해제가 됐는데요. 먼저 투기 과열지구 해제 지역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이제 4곳이 해제가 됐고, 대구 네. 수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 이렇게 6곳이 해제가 됐는데요. 대전에서 4곳으로 가장 많이 해제가 됐고 대구와 경남 이렇게 한 곳씩 해제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 두 번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11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대구에서 7곳이 해제가 됐고요. 경북 경산시 그리고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이렇게 해서 총 11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곳 외에도 수도권도 해제가 됐는데요. 그 그래픽도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곳이 해제됐는데 예. 저 2곳은 좀 앞선 곳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 2곳이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 안산, 단원구가 전부 다 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저 대부도 지역과 그리고 화성에서도 저 지역만 일부 해제가 된 건데 예. 저 지역만 왜 일부 해제가 됐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요. 예. 저 지역이 수도권이긴 한데 대부도와 제부도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인데요. 아파트 없는 이 지역. 아파트 없는 지역이 이 과거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 불편이 있었고 이번에 좀 해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국토부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곳의 배경을 좀 한번 다시 짚어보자면 예. 총 11곳 그리고 6곳 다 합해서 17곳이 해제가 된 이 지역들은 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서 아무래도 이와 같은 투기 지역이 일어나지 말라라고 이 규제를 지정해 놓은 곳인데 그렇죠.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하락세고 미분양까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같은 제재가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지금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물건들이 이제 추가 공급될 지금 계획들이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양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고 미분양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지역, 요즘 또 지방에 있는 부동산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은 흐름, 그러니까 하락세 흐름을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 투기 과열 지구 이 같은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7월 5일부터 이 조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 투기 과열 지구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요. 예. 아무래도 세제도 많이 묶이게 되고 이곳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많이 묶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그래픽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하시죠. 네. 지금 저것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들어갔을 때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표시한 건데 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는 50% 정도 받을 수 있고 9억 원을 넘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제재인데요. 이것도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40%,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곳 투기 과열지구 제재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거래할 때 조금 제재가 많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풀린 걸 한번 보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았고 그 외 지역은 모든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은행 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분양가 전매 제한 같은 게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빠졌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직 대부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LTV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 40% 빌릴 수 있는 걸 50%로 빌릴 수 있는 요것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조정 대상 지역에는 좀 남아 있어서 규제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발표를 앞두고 좀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바로 세종 지역인데 네. 뭐 이 밖에 포항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규제 해제 공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규제가 여전히 유지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발표를 하기 전에 사실은 각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아무래도 없겠죠. 예. 이 지역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세종시 같은 경우가 좀 관심을 받았던 게 최근 집값 상황을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계속 저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아무래도 세종시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세종시는 유지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 해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건에 올려놓고 이것을 풀지 말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가장 판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가 미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급 계획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집값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거래가 이뤄지고 그리고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잠재적으로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이 투기 과열 지구가 이 수도권과 지방 몇 곳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전도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유일한 투기 과열 지구로 세종시만 남게 되는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에서 수도권도 아무래도 이번에 집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특히 이제 경기도 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인덕원 지역이나 이런 곳은 집값이 많이 빠졌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같은 지역도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추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씩 하락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얼어붙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아직 분양 공급이 미분양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수도권을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금리도 많이 올랐고 물가 상황도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주의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수도권도 이제 규제는 계속 남아 있되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락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네.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 좀 연말에 규제 해제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한 1년에 지금 통상적으로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6월에 열리고 이제 12월에 열리는데 이제 12월에 열리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적용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올해 지금 상반기 상황을 좀 계속 보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락 조짐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도 했고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환점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6월, 12월 두 번 통상적으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할 때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 이전에도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후반기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집값의 흐름이 지금 팽 기자의 말대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반기 집값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네. 게 있다. 아까 잠시 언급하셨었는데 정부의 250만 원 공급 정책 이거 네. 관련돼서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250만 원 공급 정책은 현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취임하고 이제 정부 시작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현재 광복절 이전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이 타임라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수도권 역세권에 최대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낙후 지역이 우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이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 어느 정도 미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8월 달에 이제 광복절 이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많이 자극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반기 상황을 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금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팽재용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